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독해 황수경입니다. 자,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 탭스 시험 적중 예상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적중 예상 특강인 만큼 조금 더 화이팅 넘치게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험 대비하는 적중 예상 특강 문제는요, 이미 여러분 게시판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7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8분 혹은 8분 30초 시간을 잡으시고요. 실전 연습이다 생각하고 풀어주신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요. 저와 같이 리뷰 강의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전에 적중 예상 특강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각 파트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본 전략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 1, 1번 문제부터 리뷰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에 비전형적 문제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전형적 문제가 뭔가요? 비전형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문맥에 맞는 내용만 찾으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비전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읽어보시면 문맥을 통해서 전체를 묻는지 아니면은 부분적인 것만 묻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대상인지 아니면은 요 부분적인 대상인지를 읽어봐야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following 하시면은 뭐뭐가 있은 뒤에 요런 개념이죠. 자, 최근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면 절도 사건들이 있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백화점에서 절도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자, 우리 경영진에서는요. 당신들 모두에게 직원들 모두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거를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자, 절대로 이렇게 시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걸 시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들 스스로, 직원들, 자기들 스스로 이것을 훔쳐가는 사람에 대항하지 말 것을 우리는 권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자, 뭐 하라고요? 어떠한 당신이 목격했던 이러한 사건들, 그 다음에 의심이 되어지는 행동들을 to either A or B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report하라는 거는 보고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매니저한테 보고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곳에 있는 보안 요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쵸? 요 보안 요원이나 매니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이유는 뭐였죠?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뭐 절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안전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없이 여기는 정답이 그냥 지엽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시면은요. 자, A번에 보시면은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요 관련성이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죠? 얘가 이제 정답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매니저나 아니면은 안전요원이 당연히 predictable 해야 되죠. 그죠? 예,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거는 누구에 가까울까요?
그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이 틀렸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고객들의 불만을 다루는 사람이다. 고객 불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틀렸고요. 자,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이 어떤 고용과 관련된 걱정을 문제를 좀 다뤄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걱정에 관련된 것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A번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아, 비전형적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공부를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1번의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공부하실 거냐면 바로 요 문장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자, 게다가 해놓고 뭘로 시작하냐면요. Under no circumstances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간 어구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다시 부정어를 포함하는 어구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주절의 어순이요. 다시 주절의 어순이 얘처럼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본동사가 나오는 의문문 어순 도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해석이 이렇게 돼요. Under no circumstances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뭐뭐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should가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당신은 절대 공개적으로 우리의 고객에게 절도를 했다라며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뭔가를 절도하는 거를 봤어도 당신이 공개적으로 그 사람 망신 주지 말고 그냥 리포트 하세요. 요거 이제 강조하는 문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장의 구조가 너무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도치 문장은 제가 늘상 강조하는 1번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중요 문장으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바로바로 보이실 수 있도록 꼭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보시면 전형적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이렇게 주고요. 이거는 전체 내용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것을 답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빈칸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concer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housing까지고 동사가 is, 그 다음에 대절이 또 보어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자, plan이라고 하는 건데 뭐뭐 하기 위한 plan 이렇게 가고 있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뭐와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냐면 우리 도시의 계획이에요. 근데 도시의 계획은 어떤 내용이냐면 더 저렴한 주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우리 도시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걱정거리는요. 바로 대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의 걱정의 내용은요. 바로 그것이 이렇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 오케이, 이 플랜과 관련해서 지은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뭘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까? 그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 글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요 걱정거리에 대한 답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판단하셨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으시면서 어디부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셨죠? 그러니까 중요 정보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죠? 일단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입니다. At what cost to health? 어떠세요? 아, 오케이. 집 싸게 많이 주는 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그쵸? 예, 집 싸게 많이 주는 거 좋아. 그래 놓고 뒤에서 그런데 건강에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그러니까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서 그러한 싼 집을 준다는 거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분명히 건강에 관련된 코스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럼 왜 건강에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래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converted 된, 개조된 아파트들의 많은 부분들은요. 무엇을 결여하고 있냐면 창문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이걸 개발한 사람들은요. 그냥 비용만 낮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집을 지어놓고, 엉망진창이라는 건 뭐예요? 꼭 필요한 창문조차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Can lead to medical problems. 요렇게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정답으로 들어가더라. 예. 그래서 많은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더라.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과연 A, B, C, D 중에 어디 있을까를 찾아내시면 되겠는데, 자, A번에 보시면 가격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건강에 해를 끼친다니까. B번 어떨까요?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직장에 통근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다? 통근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통근은 쉬워지죠. 가까운 곳에 싼 집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강 문제가 아니니까 땡이고요. 자, C번을 보시면은 자, property developers, 그죠? 개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무시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건강과 관련된 고려사항들을 무시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바로 이게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더라. 정답, 그죠? 하지만 여러분 정답을 찾았다고 해도 항상 대비까지 읽고 얘가 아닌 걸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멋진 아이를 답으로 하기 위해서 파트 1과 그 다음에 주제 문제, 그 다음에 인포 문제는 반드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셔도 네이비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빗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치 있는 땅을 차지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을 차지한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답 아니다. 정답은 C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죠.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와 관련이 있는지만 짚어드리고 그것과 관련이 없는 딴소리하는 문장 하나를 짚는 형태로만 간단하게 풀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토픽은 바로 자유시간, free time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free time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는 거냐면 여러분, 일이 없는 것을 말해. 혹은 과업이 없는 것을 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일이 100%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좋아하기를 선호하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일이나 공부 같이 내가 그게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그런 거 말고 그냥 당신이 정말 좋아서 하는 거, 그거 하면 그게 free time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는 거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일을 너무 prefer하고 정말 enjoy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것도 free time이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C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enjoyable 하기 때문에, 그쵸? 예. 굉장히 뭐 즐길 만한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몰려든다? 해변으로 몰려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뭔가 즐기는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은 장소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대상이나 즐기는 장소적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일이라도 즐기는 것을 한다면은 프리 타임이야. 요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사실은 C번이다. 요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요. 우리 이제 파트 3로 넘어왔는데 문제를 좀 보시면 메인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묻는 문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제 묻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다면 예시를 들어주거나 재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강조를 하는 그런 문장들은 역할 파악한 증시 그 문장 스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항상 적용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지문도 중요 문장과 덜 중요 문장을 한번 구분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자, NEA에 대한 펀딩이요. 지금 현재 위협되어지고 있다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펀딩이라는 건 돈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수당 쪽의 정치인들이 디펀드라고 하는 거는 기금 주는 걸 철회한다. 돈 주는 걸 철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 주는 걸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아니 이거는 사기업 쪽에서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돈이 대줘야 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공공의 돈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Public Funding of Art는요. 사실은 굉장한 사회에 엄청난 가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펀딩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볼까요? 사실 이렇게 나오죠. 자, 저랑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인팩트의 역할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 강조 첨가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과 주제를 얘기하는 문장에서 얘를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는 지점까지를 찾아주세요. 오케이, 똑같은 얘기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쪽에서 우리가 이러한 가치에 일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는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지만 아래쪽에는 결국에는 여기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보실 수 있는 거였고요.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정답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역할을 파악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제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셔도 되는 문장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자, A번에 보시면은 아트에 대한 퍼블릭 펀딩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어? 대안이 없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B번에 보시면은 이 보수당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아. 자, 보수당 정치인들이 승인을 한다 안 한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트에 대한 펀딩은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예 아니고요. 자, C번은요. 아트에 대한 정부의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야.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다라고 갈 수 있겠고요. 자,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요. 자, supports government. 어떤 정부를 지지해 주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 뭐 돈을 받을 수 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엔 5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5번은요. which is correct 문제인데 자, 지금 묻고 있는 대상이 보면은 right-wing politicians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파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A, B, C, D 내용이 이제 짧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아래를 먼저 읽으시고 내용 파악하신 다음에 위에 읽으시면서 답 찾으면은 거기에서 답을 고르시고 바로 넘어가셔도 된다. 나머지 지문을 안 읽으셔도 된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 한번 적용하셔서 풀어보시고 요 경우에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나 이거 읽어도 이해하거나 기억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전체 지문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A, B, C, D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정답의 근거만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5번의 내용에서는 결국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파 정치인들, 예, 특히 이제 파퓰리스트, 뭔가 이제 어떤 대중들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 가지고 인기를 확 얻어서, 그죠? 예, 그런 어떤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출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파퓰리스트들이 많이 선출이 되었다, 예, 압승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By exploiting fears of perceived threats, populist political candidates were able to whip citizens up into frenzy and build political momentu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 지금 되게 뭐 약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되어진 사람들의 위협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용해 먹음으로써, 예,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먹음으로써 이 파퓰리스트들이 결국에는 막 윗하면은요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찍질을 해요? 사람들을요 막 열광의 도가니로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뭐 해결해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막 열광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persuade, 그죠? 예, 설득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아주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먹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으로,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빗의 내용을 보시면 자, 그들은 성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요게 이용해 먹다 괜찮죠? 자, 뭐 사람들의 걱정을 이용해 먹음으로써 성공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답 근거 가지고 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관련된 지문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정치 관련된 지문들이 아주 여러 개 계속해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지문도 그런 의미에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4는 보니까 지금 메시지예요. 메시지 요거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보낸 사람, 이것도 보낸 사람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퀘스천 2개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6번에 보시면은 자, Mr. Lee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요? 요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7번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점 찾아보고 중요 포인트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케빈 리라는 사람, 미스터 리네요. 그쵸? 자,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는요, 자, 무엇에 대한 거냐면, 내가 한 그 주문에 관련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책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요, 디지털 포맷으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의 말에 있기를 뭐라고 말했냐? 내 지불 방법이요, 거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pecific reason은 또 안 줬어. 그러니까 아니 내 지불 방법이 왜 거부되어졌지?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요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번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뭐 소포를 받았다 아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불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오, 이게 완전 맞는 내용이다. 그렇죠? 정답이었고요. 그다음에 C번에서는 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 아니었고요. 데이빗에서는요. 최근에 expired 하시면은 이제 완전히 기간이 지난, 예, 유효 기간이 지난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가 유효 기간이 지났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7번을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I cannot give you specific reason. 정확한 이유를 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치만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쭉 봐오니까 대부분 요런 내용이 있을 때 이유는 요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 서비스의 그 레프레젠테티브는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언지를 해줬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는 대부분 뭐더라? 당신의 이 계좌 정보가 보통 날짜가 지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리뉴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지금 정답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7번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나머지는 지금 언급이 안 됐고 아니면 내용 자체가 틀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B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buy books online은요, 마주해 왔어요. problem, many times before.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마주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hidden information이지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를 통해서? 방금 봤던 이 문장을 통해서 요거는 대부분 이것 때문이더라 라는 거는 이런 경험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hidden information 추론해내는 정답 찾는 내용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겠더라. 요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빗에 보시면은 최근에 어카운트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아마도 오래됐거나 뭐 그랬을 확률은 높죠. 어쨌거나 최근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온라인에서 팔 수 없다. 이거 아닌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팔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A번 같은 경우에는 뱅크 트랜스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트랜스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체를 얘기합니다. 이체하는 거.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 공부하신 7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다루고 또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자, 오늘 내용도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